팟캐스트 40층기 팟캐스트 40층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지난 편집본 들어보니 어떤가요? 소감이 있나요? 처음에 들었을 때 저는 약간 쑥스럽긴 했거든요. 왜냐면 제 목소리를 이렇게 듣는 거랑 이렇게 녹음된 목소리를 듣는 게 목소리 생각보다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금 엄청 달라요. 그거. 네, 살짝 민망하긴 했는데 또 듣다 보니까 또 제가 마치 관객이 된 것처럼 또 몰입이 돼가지고 아주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저도 완전 민망했어요. 뭐 발음 이상하게 나오는 거랑 뭐 계속 막 이런 거랑 너무 창피한데 그래도 뭐 우리가 전문 방송인이 아니니까. 그쵸? 내가 스스로 엄청 잘랐어. 너그럽게. 엄청 잘랐어. 그보다 한 4배 더 많아.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앞으로도 편집하느라 열심히 고생했습니다. 잘라주세요. 서건반이 진짜 아주 잘랐어요. 편집하느라 편집을 너무 잘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맞아요. 음질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음악 들어가는 포인트 좋지 않아요? 음악 들어가는 포인트? 음악 들어간 포인트는 뭐 포인트 좋지 좋았습니다. 않았어요? 좋았어요. 완전 좋았어요. 서건반이 그냥 PD 해도 되겠어요 이제. 최고예요. 진짜 서건바님 편집 능력에 저는 이젠 그 이불을 안 덮고 이미 이불 킥을 한 상태에서 들었기 때문에 아, 이미 점점 하고. 더 이불이 이제 좀 줄어드는 그런 또 재미도 있었고 이게 되게 이게 지금 멀리서 물리적으로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방에 있는 것처럼 있는 그게 되게 느낌이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좋고. 네. 마치 녹음실에 같이 모여가지고 라디오 부스 같은 데 들어가서 하는 것 같은? 네. 근데 다 진짜 먼 곳에서 각자 방에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신기하다. 역시 편집에 볼륨을 다 이렇게 비슷하게 맞추고 하긴 한 거거든요,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훌륭해요. 훌륭한 편집 역시. 아니, 그 얘기한 거 아닌데. 하여튼, 말을 진짜 잘하더라. 랑 형이랑 까지 해서.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실명을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맞아. 괜찮아요. 잘라주세요. 자르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편집 잘하니까 알아서 잘 자르세요. 네. 네네네. 내용적으로는 혹시 뭐 보충하고 싶은거나 그런 거 없었나요? 저는 약간 너무 단순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조금 그죠? 그런 걱정되는 부분이 약간 있었는데. 한 편만 들으면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앞으로 에피소드를 계속 풀어나갈 거니까, 좀 그러면 약간 오해가 풀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니까요. 근데 내가 잘 괜찮겠죠. 모르겠는 게, 이런 팟캐스트가, 우리가 지금 내용이 되게, 알찬 내용들이잖아요. 그 어떤 좀, 재미 쪽보다는. 아, 그죠. 인생 이야기를 하는 그런가요? 거죠. 그쵸? 그런 방향성 괜찮은 거죠, 약간. 그게 방향성을 잡는 게 약간 애매해요. 그러니까 내가 들었던, 저도 팟캐스트를 즐겨 듣는데, 제가 들었던 팟캐스트는 좀 더 우리보다 차분하고, 좀 더 내용 진지한 그런 저는 팟캐스트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아마 서건반은 좀 더 웃긴 팟캐스트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아니면 팟캐스트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몰라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아니 그래도 매불쇼 듣는다고 하지 않았나? 매불쇼는 되지. 그것도 팟캐스트구나. 유튜브로 보니까. 네네, 맞아요. 그쵸, 원래 네. 팟캐스트죠. 그쵸, 네. 오리지널 팟캐스트. 진지하면서 내용까지 있으면 좋겠네. 내용도 있으면서 웃기면 좋겠지 뭐. 조금씩. 그쵸. 장르를 개척해 나가죠, 뭐 저희가. 그래요. 되는 대로 하는 거죠, 뭐. 사실. 좋습니다. 서로 각자 다른 거 생각하고. 네.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 그 MZ세대 부분 점수 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저 잠깐 생각해 봤는데 좀 더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 MZ세대가 그 강감찬 얘기를 들으면서 부분 점수를 요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분 네네. 점수를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된다. 얘기를 맞아요. 미리 안 했기 때문에 네. 불만이고 부분 점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요즘 MZ세대의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약간 저는 미국이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 모든 걸 설명을 잘 해줘야 되고 그래서 디스클레이머라고 하는 그 깨알같이 써있는 글씨가 어디나 되게 많은데 그런 거를 얘기를 미리 안 해주면은 소송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는데 식품을 사면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캘리포니아에선 발암물질입니다 이런 게 써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되게 놀랐어요. 아니 그럼 이거를 왜 파는 거야 슈퍼마켓에서 이 발암물질인데 그걸 써붙였어 심지어 거기에다. 근데 그게 알고 보면은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그 요건이 더 엄격하기 때문에 그걸 다 디스클레이머라고 해서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해주면 그 얘기를 안 해주면
뭐 이 정도는 괜찮아요라고 해서 넘어가면 혹시라도 나중에 소송이 걸리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담배 소송 같은 거 해주기 위해서 그렇죠. 담배 소송 모든 게 같은 거.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여기 문화가 맞아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은 게 제가 그 로컬 대기업에서 처음 글로벌 기업으로 갔을 때 네. 그때 이제 저한테 많이 얘기해 주셨던 게 미국 기업은 다 얼라이먼트 컬처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줬거든요. 근데 사실 국내 대기업은 탑다운으로 이제 과제가 내려오면 그거를 팔로우업하는 구조지 이제 굳이 모든 거를 매 프로세스마다 얼라이먼트를 받진 않잖아요. 근데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합의가 다 모두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게 쉽게 받아들이고 그런 사전 합의.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옛날에는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척하면 척이지, 약간 이런 그쵸. 느낌이니까 그게 좀 척하면 세대에 척이지. 따라서. 예. 그거예요. 그거 바로 그건데 저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생각해 보면은 제가 뭐 요즘 MZ 세대랑 비슷하게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그 얘기의 배경이 뭐냐면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많이 들은 얘기 중에 뭐냐면 그걸 꼭 얘기를 해줘야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꼭 얘기를 해줘야 아니야. 그거는 당연히 알아야지. 그 눈치로 알아야지. 맞아요, 한국에서는 맞아요. 그 눈치로 알아서 맞아요. 눈치를 알아 먹어야 맞아요. 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동아시아가 전체적으로 그런데 한국이 그게 강한데 저는 그게 생각보다 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얘기를 안 해줬는데 그게 왜 내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진짜 약간 요즘 MZ 세대랑 MZ적인 사고방식 탑재다. 그거랑 그 양들은 그때 그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다른 상황인데 이거 내가 봤을 때.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죠? 아니 그러니까 진짜 눈치가 없을 때가 많았으니까 옛날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회적인 얘기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아까 뭐 디스클레이머 이런 거 뭐 예전에 예를 들면 우리 뭐 그 있잖아요 그런 거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이게 얘기인데, 예. 내가 지금도 물어봤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다르냐고. 그러니까 나는 얘기를 해줘야 하는 거야 이거를. 왜냐면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당신은 어스움을 하는, 그러니까 가정을 하는 건데 그게 내 생각이랑 같다고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그렇죠. 모두가 생각하는 가정이 동일하다고 보장할 수 그렇죠. 없는데. 당연하지. 근데 그게 여기 약간 미국에서는 좀 더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린 약간 알아서 기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랄까. 알아서 양드럼은 그치. 그때부터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도 MZ 세대 같은 느낌이었던 게 약간 맞아요. X세대. 우리 그때 우리 그거 했었잖아요. 응원단 했었잖아요. 이 얘기는 상관없잖아. 근데 이제 그 제일 유명한 양드럼의 캐릭터는 응원단 고학번 선배들이랑 막 싸웠으니까 사실 눈치 같은 거 안 보고 그거 자체가 벌써 되게 이제 쟤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이런 거 비슷한 거랑 그다음에 MZ 세대 같은 느낌이 되게 강했지 그때부터. 그러니까 자기 본인 주장을 되게 강하고 직선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게 요즘 MZ 세대. 남의 의견을 잘 그게 신경 안 쓰니까 우리는 그때 막 그 선배들 눈치 엄청 보고 막 이랬으니까. 엄청 봤죠. 양드럼은 미국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봤을 때.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저도 이제 눈칫밥으로 저희 세대의 많은 한국에서 자란 분들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그냥 하면은 뭐 하고 척하면 척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사실 그거를 알아듣는 척 하다가 사실 맥락을 놓치고서 나중에 굉장히 다른 삽질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본인이 이해가 안 가면은 사실 이렇게 되묻는 게 맞는 것 같고 맞아요. 그게 나중에 더 큰 삽질을 방지하는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그리고 방법론뿐만 아니라 모르면은 당연히 이거를 명확하게 하고서 넘어가는 게 여러모로 깔끔한 것 같아요. 본인을 위해서 어느 한 세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약간 당연히 알 거라고 어스움하는 게 있고 그렇죠. 또 세대가 다른 분들은 그걸 왜 내가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갭이 조금 생기는 경우는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뭐 잘잘못을 떠나서. 그쵸. 이거에 뭐 맞고 틀리고 이런 건 당연히 없는 거고 그냥 흐름을 얘기하는 건데 저는 관찰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한국 분위기가 이제 예전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나라는 좀 더 그게 심하잖아요. 공기를 읽는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그게 좀 더 심한 나라. 그러니까 한국은 좀 더 그쪽에 가까웠는데 요즘에는 좀 더 이제 그렇지 않은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것도 선이 좀 있어야 되는 게 그 강감찬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선을 넘어섰나 안 넘어섰나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맥락이 김두란 말씀대로 이제 미리미리 이제 몰랐던 걸 괜히 눈치 봐서 막 나중에 더 큰 문제 생기는 거는 또 다른 문제고 네네. 아예 그러니까 택도 없는 걸 갖다가 또 그렇게까지 마지막에 하면은 또 시비를 걸게 너무 많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거를 다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생각에. 그런 거 다 일일이 다 맞춰주면
맞습니다. 그게 이제 요즘에 일어나는 갈등인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서로 좀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맞아요. 그렇죠. 아, 그러면 그 선을 누가 그어주면 좋을까? 선을. 그러니까 어려워. 예. 선이 이제 쉽지 않아요. 세대 조금씩 갈등이라는 다르게 게. 긁히는 거죠. 그죠? 맞아요. 우리가 20대 때는 좀 더 이쪽에 그어졌지만 요즘에는 조금 더 이쪽으로 맞아요. 반대쪽으로 맞아요. 그어지는 거죠. 네. 조금씩 변해가는 거죠. 예. 네. 아무튼 그런 관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네. 혹시 다른 얘기도 할 거 있나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거에 대해서 추가로? 지난번에는 이제 각자의 좀 경험에 비추어 본 내용이 주로 있어가지고, 사실 뭐 그렇게 예민한 주제는 없었던 것 같고. 네, 예민한 주제는 뭐 편집을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네네, 맞아요. 그렇네요. 굉장히 예민한 아, 굉장한 주제가 예민한 많은데, 주제가 네. 하나 있었죠. 아, 굉장히 아. 정치적이고 뭐 굉장히 네, 맞아요. 네. 네, 우리 친구 어떤 한 명을 집으로 보낼 수도 있는 국가 보안과 관련된 위험한 상당히 문제가 예민한 많았는데, 주제 하나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예술적으로 잘 편집 덜어내 잘했기 때문에, 주셨더라고요. 다행히 근데 오늘 그건 안 아직 지금 2차 분이어가지고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겠지. 나온 거를. 이제. 그러니까. 네. 안 그래도 나한테 연락이 왔어. 그분한테. 제발 좀 덜어내달라고. 덜어내달라고. 잘라라고. 제발. 네. 간곡히 부탁이 왔군요. 가장의 그건 좀 무게를 좀 강한 내용이 많아서. 헤아려 주세요. 그럼요. 아, 너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0춘기인데, 네. 이 주제가 사실 우리 팟캐스트를 대표하는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40대의 삶은 이런 것이었나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0대 시절에 생각한 40대는 어땠고 그때 꿈꿨던 40대 내 모습은 어땠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근데 그때 40대랑 지금 40대랑 일단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너무 다르긴 하죠. 가끔 옛날 TV 이런 거 얘기하고 유튜브에서 싶지만. 보면 인터뷰하시는 분들 영상 중에 가로치고 38세 이런 분들 보면 믿을 수 없는. 그쵸. 네, 그거는 뭐 외모나 이런 감각이나 이런 게 사실 많이 다르긴 하죠. 네. 라이프 스타일도 완전 다르고. 제 옛날에 어디서 이제는 본인 나이 곱하기 0.7을 해라 라고 했는데 그건 약간 정신승리인 것 같긴 한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20대가 그런 생각을 받아들여주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 미리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맞아요. 디스클레이머로 적어주세요. 0.7을 곱해버리면은 굉장히 확 낮아지죠. 그죠. 예. 근데 어쨌든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우리가 20대 때 40대 생활이 어떨 것이다. 내 40대 모습이 어떻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생각을 해본 적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우리가 20대 때 우리 눈앞에 있던 40대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제 그 옆 건물에 있던 그 동아리 있잖아요. 응원단. 네. 그분들은 30대 아니었어요? 아니 그분들 대부분 30대인데 그분들 중에 가끔 오시는 분들 중에 40대도 있으셨어요. 그게 누구였지? 그게 누구였지? 그게 기억이 안 나. 완전 고학번 선배라고. 완전 고학번 선배들. 단장? 아니야. 단장은 20대였어, 심지어. 그때 20대였죠. 네. 머리가 환해서 그렇지 20대셨어요. 외모는 30대였지만. 네, 그치. 20대셨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회장은 몇 살이었지? 그분. 그쵸. 그쪽에 이제 굉장히 높은 선배, 이미 졸업하신 선배, 예. 굉장히 졸업한 지 오래되신 선배들이 왔었죠. 그분들이 그럼 40대란 말이죠? 맞아요. 50대는 아니지. 40대셨을 거예요. 교수님들이 40대 아니었나요? 젊은 그죠? 교수님들. 지금 저희랑 비슷할 거예요. 지금 저희 동기들 다 교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지. 저희보다 한 20살 많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40대죠. 그렇죠. 그렇겠네. 네.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모습을? 내가 40대가 되면 어떤 40대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딱히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없죠. 네. 저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30대까지만 생각해 본 것 같아요. 그때는 먼 미래가 30대였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뭐 어떤 꿈을 이뤄서 이렇게 되면은 이런 모습이 되겠지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30대 정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이상까지는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40대의 삶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게 40대는 중년이고 이제 우리 부모님 맞아요. 연배니까 약간 무언가를 꿈꿀 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모든 게 픽스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대까지는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떻게 멋있게 사회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멋진 모습이 되겠지라고 있지만 40대부터는 약간 회색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모르겠는.
맞아요. 김드럼도 아까 뭐 무슨 얘기 하려고. 예, 맞아요. 저도 40대 저를 그려본 적은 없었던 것 같고, 20대로 돌이켜보면. 저도 이제 기껏해야 막 30대 뭐 초반 그랬던 거였는데, 20대에서 40대는 그냥 부모님 세대? 아니면 완전 어른? 맞아. 중년. 내가, 손 이렇게 뻗쳐가지고 가까운 지인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아예 동떨어진, 아예 세대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세대가 다른 내가 그 다음 이렇게 어른이 됐을 때 그렇게까지 멀리 본 적은 없었던 것 같고, 다만 이젠 그거를 이제 반대로 제가 뭐 최근에 제가 어렸을 때 그럼 우리 부모님 나이가 언제였지? 그러면 지금의 저보다 더 젊으셨을 맞아요. 때에 맞아요. 이거를 초과하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맞아요. 아니면은 내가 여기서 부모님들이랑 뭐를 같이 했는데 그때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의 나보다 동생이었다고? 막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말도 안 되는 네. 그런 타임머신 맞아. 같은 거, 타임머신 같은 그런 게 말도 안 있어서 되지. 약간 그 테마에는 약간은 벗어났지만 저는 역으로 그게 좀 약간 너무 신기한 그런 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았지? 이런 느낌.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래서 애기가.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다고? 막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은 너무나도 그냥 그냥 또 다른 세대로만 인식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20대 때, 40대를 바라봤을 때는. 그니까요. 그렇게 생각도 안 할 정도로 먼 미래였는데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언제 이렇게 온 거야? 그죠. 사실 나이에 대해서 인지하고 살지를 않다 보니까 40대 중반이 됐다는 게 가끔 너무 놀랍긴 해요. 저도 김드럼 말씀하니까 생각나는 게, 저도 이제 나이를 생각한 적은 없는데 하루하루 살아와서, 근데 이제 네네. 그 생각, 부모님 생각은 저도 가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면 40대 돼가지고 제가 이제 예를 들면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몸이 안 그죠. 좋거나. 그죠. 그럴 때 갑자기 제가 어릴 때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되게 몸이 그때 편찮으셔가지고 위가 안 좋아져가지고 고생했던 거 하는데 이때가 그때인 것 같다. 그래서 이때 이게 나이로 오는 게 어떤 유전인가, 인생 유전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이런 생각 갑자기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힘들 때.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내 모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금 40대가 됐는데 일단 체력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 20대하고 비교했을 때 본인 체력이 느낌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말하기도 힘든 거야. 약간 이거 굳이 비교해야 되나? 그냥 우리가 이제 체력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정신력, 지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일단 체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떻게,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일단 회복력이 말도 안 되게 달라요. 사람들이 40대 체력이 안 좋아진 게 가장 큰 차이가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는데, 그때는 아무리 피곤해도 잠을 안 자도 술을 마셔도 다음날 바닥바닥 일어났다면 지금 그냥 죽을 것 같아요. 서건반 술 많이 안 마시잖아요, 원래. 저는 술 여건반 술 안 마시잖아요. 참. 술은 안 마시지만 가끔가다 회식 때 술을 마신다거나 이러면은 진짜 너무너무 회복이 더디고. 저 그거 완전 공감하는 게, 저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옛날에는 술을 마시면은 멀쩡하다가 좀 취하는데, 그러다가 꽤 만취했다, 이제 저기서 조금 더 먹으면은 내가 가겠다, 이런 느낌이 지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안 마시고 있으면은 그게 그 상태가 유지가 되고, 거기서 이제 더 마시면은 이제 완전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술 좀 마시면은 취하는데 이러면 그냥 가는 거야, 바로. 이게 뭐가 생각나냐면은, 뭐가 생각나냐면은 이 격투기 선수들이 말이죠. 이게 젊었을 때 맷집이 좋은 선수들이 이제 그때는 막 정타를 허용해도 버티고 하다가 나중에 역전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계속 나이가 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맷집이 다 깎여가지고 스쳐도 그냥 KO야.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회복이 안 돼요, 확실히. 그거에 되게 공감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약간 만성 피로감? 이게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유가 딱히 없는데 계속 아파요. 옛날엔 이유가 있었거든요. 나 감기 걸렸어, 체했어, 뭔가 이유가 있었는데 딱히 이유가 없는데 약간 365일 피로. 우르사를 좀 드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아픈 느낌. 굉장히 많이 때려 먹고 있어요. 아로나민 골드 뭐 이런 거. 너무 힘들어요. 김드럼은 어때요? 왠지 김드럼은 좀 이렇게 그래. 운동도 잘 하고 좀 뭔가
핏하게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코로나, 일단은 그 결론부터는 회복력 힘든 거는 저 완전 동의하고, 그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예들에 더해서 이젠 시차 적응. 그러니까 맞아. 제가 이제 일로서든 아니면 개인적으로든 이제 시차가 왔다 갔다 하는 곳에 뭐 예전 같으면은 뭐 그냥 하루 자고 나면은 괜찮았다. 맞아요. 아니면 뭐 하루 이틀이었으면 됐다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일주일 가요. 맞아요. 그 주는 버린 거예요. 출장 많이 다니니까 그죠? 맞아요. 일주일 가고 와 이게 이렇게 그러면은 몇 번 다니면은 1년이 금방 가겠는데 정신 못 차리고 막 이러면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젠 당연히 이제 어떤 이 술자리가 있으면은 그 다음날 너무 힘든 그것도 이제 힘든 그 시간이 더 늘어나고, 운동은 제가 코로나 전까지는 뭐 이제 가끔 하프 마라톤 하고 뭐 이렇게 좀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이젠 코로나 때 이제 집에 오래 있으면서 뭐 홈 트레이닝 안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안 좋아졌죠, 체력이. 그러니까, 이제 다시 좀 이렇게 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어차피 이제 결국에는 이제 체력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할 그런 맞아요. 나날들이 저희가 지금 아까 20대 때 보는 40대 때 이제 또 60대 생각하면은 이제 약간 저금하듯이 체력도 이제 비축을 좀 해놔야 되잖아요. 맞아. 그게 뭐 근육이 됐든 뭐 어떤 스태미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그러니까 뭐 저부터 시작해서 좀 이렇게 관리를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가 앞으로도 뭐 50춘기, 60춘기 이렇게 하려면은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금 털도 제가 섞여서 20대 때 40대 생각 안 한다고 얘기하다가 지금 60대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진짜 우리도 60대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60대 어떨까라는 생각을 1도 안 하죠. 1도 안 하잖아 진짜. 맞아. 뭐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뭐 하루하루 사는 거지만 어차피 한다고 달라질 것도. 그러니까 그리고 나이를 맞아. 나이를 생각 안 하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근데 나이를 생각하기 싫기 때문에 더 오히려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살 넘어가면 이제 나이를 세기가 싫잖아. 그쵸. 맞아요. 대학교 4학년 이럴 때는 나 나이 너무 많아. 나 벌써 뭐 23이야. 웬일이야. 막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고 나니까 그 양드럼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생각하기 싫은 것도 있고 굳이 전 요즘에 한국에서 이제 만 나이로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저는 미국에 왔으니까 미국에 오면서 제가 나이가 한 2살 정도 깎였단 말이에요. 그쵸. 그걸 굉장히 좋아했고 그 다음부터는 나이를 안 세게 됐어. 잘 안 세게 됐어요. 세고 싶지도 않고. 서건방 계속해서 웃고 있는데 뭐 할 말. 저도 비슷해가지고 근데 뭐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 작업할 때 이제 밤새서 저희는 이제 사실 젊을 때 20살 때 작업할 때 그 건강이랑 그걸 바꿨다고 얘기하거든요 저희는. 왜냐면 밤을 그러니까 새서 생활이 작업을 굉장히 하니까. 불규칙하니까. 네. 근데 이제 맞아. 저 같은 경우는 요새 이제 잠을 그래도 좀 새벽 한 그래도 2시에 자가지고 아침 한 10시에 일어나는 9시 10시에 일어나는 걸로 하는데 예전에는 진짜 훨씬 더 늦게 자고 밤 거꾸로 이제 꼴딱 새고 이랬는데 안 좋아. 그때는 막 일이 들어와도 뭐 갑자기 이제 내일까지 뭘 보내려고 그러면 하루 만에 밤새서 작업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건 절대 못하고. 맞아. 그래서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코로나 백신 부작용을 겪어가지고. 맞아. 그래서 불면증을 약간 겪은 적이 있어요. 그때 원래 약간 잠을 잘 못 잤는데 하루 늦게 자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잠을 못 자면 되게 그날 하루 그 잠에 대해서 또 되게 소중하게 여겨요 저는. 근데 진짜 건강의 가장 기본이 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들어가지고. 그리고 사이클이 그 밤에 깨어있고 낮에 자고 이런 사이클이 장기적으로 딱히 좋지는 안 좋지. 완전.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그걸 지키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그때 부작용 이후로 건강 관리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잘하고 운동도 있습니다. 해요? 운동도 좀 하고 요즘은 테니스 좀 치고. 그쵸. 테니스 말씀하셨죠. 뭐 다이어트도 좀 하고 살 좀 관리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죠. 네. 체력 얘기하니까 그래서 지금 한 6kg 빠졌어요. 그래서 6kg? 그러니까 저번에도 많이 빠졌네요. 저번에 건강 검진을 했는데 간 수치가 높게 나온다는 거 갑자기. 그래가지고 간 수치를 쟀는데 조금 높게 나와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쟀는데 엄청 높게 나온 거예요 갑자기. 왜? 그래가지고 의사가 살도 한 2kg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때 한 6kg를 뺐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그 두 번째 검사를 하기 직전에 제가 옷딱을 먹은 거예요.
와. 오딱을 먹고, 아니, 심지어 그 주에 오딱이랑 삼계탕 2번 먹었는데, 그 의사 말로는 그게 확률일 가능성이 많지만, 확실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거 때문인 것 같아. 그 상태는, 오딱이 간 수치를 올려요? 아니, 그니까 원래 간 수치는 그런 한약재 같은 거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네. 간 수치 높은 사람들은 절대 보약 먹지 말라 그래요.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하여튼 그래, 너무 신기하게 아니요, 높게 진짜로. 나와서, 그래서 진짜. 6kg를 뭐 빼고 우리가 나서, 의학적인 얘기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네, 잘- 6kg 빼고 나서 재니까 싹 좋아져가지고, 다행이다. 진짜. 이제는 진짜 축하드립니다. 40대 되니까 또 다른 점. 지금 보기 좋은데? 아니, 그래서 6kg 아니 지금 살 빠져서 그런지 보기 좋다고요. 맞아요. 6kg 뺐어요, 그래서. 네. 아티스트 적이에요. 40대 얘기하면 이거죠. 하여튼 지금 6kg 하루하루가- 빼기 쉽지 않은데? 네, 하루하루가 지금 그겁니다, 지금. 생존. 아, 6kg 맞아요. 빼려고 하려고 그때 하는 막, 거예요. 집 안에 있는 그 아파트 안에 있는 그 거기서 운동하고, 매일 샐러드. 거꾸리 이런 거 하시나요? 아, 거꾸리 좋다. 거꾸리 말고 뭐 러닝머신 계속 하고. 거꾸리. 거꾸리 좋다. 제가 40대 상징, 까꾸리. 11층인데 11층까지 걸어가고 맨날. 그랬어요. 오. 굉장히 훌륭해요. 좋은 습관이신데요. 그러다가 또 무릎이 나갔어. 그러다가. 아, 그래, 어떻게 된 거지? 관리 좀 하세요. 40대의 문제는 이런 것 같아. 이쪽에서 마감, 이쪽에서 터지는 게 문제인 것 같아. 맞아요. 너무 글루코산인 무리하게 이런 거좀 운동하면 드세요. 더 다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게 참. 운동도 무리하면 안 돼. 내가 예전에 그래 30대일 때 이게 나이가 더 있는 선배들한테 운동 열심히 하시냐고 그러면은 내가 살기 위해 운동하는 거라고 진짜. 했거든. 그러니까. 그 얘기 많이 들었어. 아, 맞아. 살기 위해 하는 거야. 맞아요. 20대, 30대야 뭐 몸 관리하고 뭐 바프 찍고 이러지만 그러니까. 40대는 진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체력 얘기하니까 너무 약간 하소연 너무 배틀. 다운되는 것 같은데 좀 뭔가 좋은 장점도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엔 정신력 또는 지력 이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신력이나 지력 측면에서는 20대에 비해서 어떤가요? 본인 생각하기에. 하여튼 체력이 근데 국력인데 체력이 안 좋으면 다 안 좋은 거야. 다 소용없어. 그게 정신력이 뭔 사실 소용이야. 히딩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정신력이 그러네. 체력에서 나온다. 히딩크 그죠? 맞아, 정신력이. 모든 건 체력에서 시작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 황선홍이 그렇게 없긴 싫어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황선홍이 싫어했다. 황선홍 욕을 그렇게 했다고. 아, 맞아. 네. 아니 그래도 뭔가 좀 버티는 정신력 이런 거는 좋아지었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아이고. 약간 글쎄요, 멘탈은 좋아진 거 같지 않아요? 그렇죠. 멘탈. 멘탈. 이게 뭐 정신력이라는 단어랑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좀 약간 멘탈 자체는 약간 내가 내려놓을 건 내려놓을 줄 알고, 그쵸. 뭐 욕심 부릴 건 욕심 부릴 줄 알고, 좀 그런 좀 더, 부분에 있어서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더 건강한. 좀 더 감정의 기복 이런 건 좀 줄어들 것 맞아, 같아요. 맞아. 그렇죠. 예, 맞아요. 그렇죠. 그게 그 불혹이라는 표현이랑 굉장히 좀 잘 어울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 당연히 뭐 만 40 딱 된 날 전후로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진 않았겠지만 이거가 이제 서서히 이렇게 오면서 뭔가 예전에 같은 뭐 사람 관계나 아니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 막 10가지 생각을 동시에 하고 막 뭐 열뻗치는 것도 있고 뭐 흥분하는 것도 있고 뭐 좋은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있었다면은 약간은 좀 좁혀져서 조금은 좀 더 편안해진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게 아까 저기 그 여건반님께서 말씀하신 멘탈이랑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뭔가 조금은 더 편안해진 같은 상황이 들이닥쳐도 약간 그런 것 좀 제가 잠깐 20대 남자 여기 미국에서 20대 남자랑 같은 집에 잠깐 산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 물건을 누가 빌려갔어요. 근데 이제 걔가 그거를 안 갖다 주고 자기 집에서 그냥 팽개쳐 놓고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서 이제 다시 가지고 왔는데 그 옆에 있던 그 20대 남자애가 화가 나지 않냐고 나한테. 자기였으면 정말 화를 크게 났을 것 같다 이 일에 대해서. 근데 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 아니 뭐 그냥 뭐 잘 수도 있지. 그냥 가져온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도 20대 때는 왠지 좀 이렇게 화가 날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 ready to 화.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있지.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남성 호르몬도 넘치고 막 이래서 그런지 아무튼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좀 더 물론 지금도 뭐 항상 차분하고 뭐 불혹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예를 들면은 그 사회에 대해서 화를 이제 보통 낼 때 중에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정치적인 문제 같은 거. 불의에 대한 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뭐라고 그러지? 그 노인분들이 더 화가 잘 내지 않나요? 그렇긴 하다. 광화문에 나이 모이시는 들수록 분들 보면 모이시는 엄청 화가 많이 나 있긴 하시죠. 그건 왜 그런 거지?
그거는 혼자- 부록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너무 간 지났구나. 거지 이제. 지나면서 지났구나. 다시 화가 나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 때까지는 이제 이거를 잡고 있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치, 이거 그치. 우리 자신을 놓고 이렇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좋은 우리는 표현이다. 아직까지. 네, 근데 이제 좋은 여기서 표현. 체력이 더 떨어지면 그냥 놓는 거지 이제. 만사 화가 날 그 수도 있어요. 잡지를 못하는 거지. 나의 그거를 근데 절제를 내가 봤을 때 컨트롤이 안 이게 되는 거죠.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고, 예를 들면 뭐 자기가 인생이 좀 잘 풀려가지고 여유가 생기면 좀 화도 안 날 것 같고, 맞아. 나이가 들었는데 일이 더 안 풀리면 더 화를 더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일이 워낙 원래 많아가지고. 국간에서 인신은 안 됐어. 맞아. 뭐 그건 맞는 말이고. 아니, 20대 떠나서 그러네요. 40대 중에서도 화나는 사람도 되게 많고, 뭐. 그 다음에 어. 진짜 더 우울한 얘기 하냐면 자살률도 40, 50대 남자들 되게 많지 않나요? 40대가 그거는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아니 뭐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 남자. 근데 50대 저도 자살률이. 그 엄청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벌써 4년 전이구나. 4년 전에 엄청 아팠거든요. 그래서 회사도 잠깐 쉬고 이랬는데 그때 좀 특이한 병, 메니에르병이란 거 걸려가지고 맞아요. 난생 처음 듣는 병 때문에 되게 고생 많이 했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이게 30대 중반 지나가면서부터 이 병이 막 급속도로 늘어나다가 되게 거짓말처럼 50대가 지나가면은 발병률이 확 떨어진대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나이가 들면 사람이 욕심도 좀 내려놓고 그런 삶의 어떤 치열함이 좀 더 다운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스트레스로 인한 병 같은 경우에 발병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분도 하이포테시스긴 하지만 되게 희한하게 50대 중반 되면 발병률이 떨어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병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병인가요? 스트레스와 과로. 과로. 그렇군요. 그래서 해결책은 휴식. 그렇지. 고생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네요, 진짜. 고생했어요. 나름 먹고 사느라 힘들었어요. 아무튼 지력이나 이런 지혜로운 측면에서는 뭔가 좀 좋아진 것 같나요, 우리가? 좀 말을 못하는데 아무튼. 약간 경륜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경륜이 쌓이고 약간 요령도 좀 생기고 그런 건 있어요. 이중변 뭐 이런.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력이라는 게 브레인 파워는 아닌 거죠? 브레인 파워인가? 뭐 브레인 파워는 떨어졌겠죠. 그렇죠. 파워는 떨어져. 무조건 떨어져. 파워는. 모든 파워는 다 떨어졌어요. 아, 일단. 그래? 뭐 예를 들어 유연성은 좋아질 수 있어. 유연성. 유연성 엉망인데요? 몸 유연성 말고 운동선수 사고의 생각하면 돼요. 유연성이요? 네, 맞아요. 운동선수들도 이제 나이가 들면은 좀 더 그런 폭발력의 운동 능력은 떨어지지만 그렇지, 대신에 그렇죠. 이런 요령이나 이런 조코비치. 게임을 읽는 능력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조코비치. 맞아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네.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물어보는 건데 딱히 있는지 모르겠네 지금. 머리를 생각 많이 하고 있는데 안 떠올라 잘 그게. 좋은 게 안 떠올라. 아니, 근데 방금 김드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상황보다는 과거에 유사한 경험을 했던 사례가 있는 경우가 많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엄청 당황한다거나 이런 것보단 과거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러면 된다더라라 좀 두려움이 없어지고 상황 대처 능력에 대한 유연함이 좋아진 거는 확실히 맞긴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너의 지혜가 높아졌냐라고 말하면 약간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저는 지적 능력도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브레인 파워는 아니지만 이게 어떤 네네. 측면이냐면 예를 들어 운동을 정말 많이 한 사람들은 이제 똑같은 이제 30분 운동을 해도 운동을 안 한 우리 같은 일반인보다 훨씬 더 많은 그렇죠. 칼로리를 소모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같은 시간에. 그쵸.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몸이 단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우리는 그동안 뭐 회사 다니면서 공부도 많이 했고 이것저것 해서 이제 지식도 많아지고 이런 사회 전반적인 측면에 대한 그런 배경 지식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같은 거를 읽더라도 뭐 20대 때보다는 훨씬 그죠. 더 흡수가 잘 되고 맥락을 잘 이해하고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경험 쌓이는 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노력 플러스 시간인 건데 이 지식 능력 그리고 좀 큰 그림 아니면 이해 능력 이런 것들은 본인의 노력이 굉장히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체력 같은 경우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유지 안 하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고 정신력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멘탈이랑 달리 정신력도 지력 같은 경우도 노력을 안 하면은 자연스럽게 좀 완전. 떨어지는.
그래서 결국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얘기가 보니까 이게 이젠 자기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약간 테이크어웨이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건 고민이 맞아요.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꼰대력이 어떤지 우리가 본인이 꼰대라고 생각하십니까? 꼰대라고 생각해요. 일정 부분. 비교적 열린 꼰대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꼰대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열린 건데. 일단 회사에서 위치가 있잖아요. 그 위치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럼요. 지금 업계 경력이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19년 차 이런데 네네. 한쪽에서 19년 경력을 쌓은 사람이 꼰대가 아예 안 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치. 맞아요. 이거는 꼭 한 조직에서뿐만 아니라 이게 결국 아까 이제 잠깐 세대 얘기했는데 그 일례로 그냥 저와 제 애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제 애가 뭔가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나 아빠가 집에 왔는데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것처럼 깍듯이 인사하지 않는다. 아니면은 이제 밥 먹는 자리에서 예의 바르게 앉아서 먹지 않는다. 이런 거가 저는 터치를 좀 안 하는 편이기는 한데 이게 맞나? 이거 내가 어떻게 이게 가이드를 잘 해줘야 되나? 그냥 놔둬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 아주 있죠. 네. 예. 아니면은 이제 가끔씩 들리는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 치열하게 노력을 하지 않는 모습들도 있다. 이런 맞아요. 거가 있을 때 당연히 지금 시스템적인 개천에서 용나기 힘들고 어떤 교육이나 이런 학교 어떤 봉사활동 하는 것도 빈익빈 부익부고 그런 좀 저희 컸을 때보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이라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더 악발이 있게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좀 멀리서 봤을 때 저는 지금 한국에 안 사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모든 일반화시켜서 지금 세대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것부터 그러면 나는 꼰대의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되게 이민자 부모들의 뭐랄까 대표적인 그러니까 이민자 부모들이 대표적으로 겪는 일이잖아요. 그 미국에서 특히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 오는 이민자들은 대부분 이제 미국보다는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런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그들의 자녀들은 이제 미국에서 좀 더 여유 있는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뭐랄까 그 파이팅이 좀 떨어지죠 아무래도 그런 거를 이제 이민자 부모들이 봤을 때는 얘는 왜 열심히 안 하고 좀 더 이렇게 그런 거가 꼭 이제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김드럼이나 저나 이민자는 아닌데 김드럼이 이민자인가 모르겠다. 이건 어떻게 될지. 이민자. 이민 그쵸? 이민 왔죠? 예. 이민자. 이것도 애매해요.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정체성이 약간 애매한데 저는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이민자가 아니고 저는 한국 사람인데 아직이 아니라 저는 앞으로도 아마 한국 사람일 텐데 저도 한국 사람. 실질적으로 계속 오래 살기 때문에 점점 이제 사는 날이 늘어날수록 내가 사실상 1세대 이민자랑 다른 게 있나 다른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꼰대 이런 거는 그런 게 있죠. 직업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달라요. 근데 저는 오히려 전 30대에 좀 꼰대에 가까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막 엄청 꼰대질을 하고 다니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나른한 꼰대가 됐구나. 왜냐면 이제 일을 다 시키고 이제 뭘 분석을 하더라도 이제 분석을 직접 하는 거는 다 시키고 이제 저는 그걸 받아가지고 그냥 판단하고 이거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 만나고 다니고 이런 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틀어가지고 대학원에 갔잖아요. 대학원에 가니까 내가 엑셀 스프레드시트 모델을 직접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직접 짜고 그걸 안 한 지 너무 오래된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서부터 약간 되게 별로이면서도 약간 다시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그 나른한 꼰대에서 다시 좀 이렇게 빠릿빠릿한 사람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을 옮기고 나면 또 옮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주 옮기고 다니면서 이제 새로운 걸 계속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꼰대가 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예. 한 곳에 오래 있지 않아서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서건반은 사실 뭐 음악계는 꼰대가 될 수가 있나요? 어떤가요? 거기는 작곡가 중에서도 이제 꼰대 작곡가들이 있나요? 아니, 그런 사람들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캐릭터가 너무 안 맞고, 꼰대랑은. 그걸 하려면 이제 예를 들면 뭐, 제가 이제 어떤 위치에서 일을 받아가지고, 잡일을 다 시키고 막 이런 이제 구도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선배들도 있긴 있는데, 저는 일단 프리랜서기 때문에 어떤 직책도 전혀 없고, 사실. 네네네. 그래서 뭐, 꼰대 짓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역이 없고, 그리고 제 스타일상 일단 남한테 뭘 시키는 게 쉽지가 않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제가 예를 들면 저희가 하는 팀에서 사실상 거의 리더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은 제가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 성격 탓도 있고, 맞아. 성격 탓도 있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이걸 또 누구한테 맡기기 애매할 때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게 편하고. 매일매일 그것도 약간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걸 하여튼 지금도 제가 좀, 그리고 특히 저희는 후배들이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후배들이 잘하잖아요. 음악은 또 젊은 사람들이 잘하니까, 어린애들이. 그렇죠. 감각도 있을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되게 쉽지 않아. 왜냐면 예전에는 뭐, 야, 아직 멀었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요즘은 또 그런 게 안 되는 게,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는 후배들이 작곡을 하다가 저를, 이렇게 선배를 거쳐가지고 작업을 해서 내야 될 때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요즘은 외국 사람한테 그냥 바로 맡기더라고. 내가 필요가 없어. 어떤 중간 과정이. 하여튼 되게 복잡한데 설명하자면 이게 하여튼, 그러니까 반주 트랙과 그 보컬 멜로디 라인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예전에는 그게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반주 만드는 애들은 반주만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디 보내면 외국 사람들이 노래를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옛날 작곡가기 때문에 그 반주 만드는 것부터 멜로디랑 가사까지 쓰는 걸 되게 통째적으로 다 작업을 했을 텐데 요즘 이게 다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약간 지금 꼰대짓 할 그게 없어. 틈이 없어. 끼어들어갈 틈이 없구나. 틈이 없어. 그냥 늘 부지런히 내가 해야 돼. 내가 해갖고, 내가 희생할게. 너 그냥 해달라. 그냥 너 참여만 해라. 이러면서 하여튼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되게 스트레스네요. 생각하니까 그것도. 프리랜서들은 이게 또, 네.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그쵸. 40대가 되니 생각보다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좀. 그죠? 예. 내가 얘기만 하면 안 좋은 얘기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내가 얘기만 하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약간 깔때기로 다시 신세 한탄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데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뭐가 좋습니까?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다시 더 좋은 거. 콜. 네. 좋아요. 왜냐 안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좋아요. 하세요. 집을 옛날에 사놔가지고 집값이 올랐어. 좋았어. 그거 하나 좋겠네요. 굉장히, 부러워요. 좋겠네요. 지금 서건만은 또 그게 아니구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 좋은 거 같습니다. 부러워요. 죄송합니다. 웃기려고 하는 얘기인데. 네. 굉장히 한국적인 네. 한국 40대에 잘 맞는 대답인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최근에 네. 부동산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야? 집이야? 서건마님 진짜 농담을 하신 건 아니죠? 아니 뭐 진짜 진짜 농담을 한 거 아니에요. 그치. 그 농담 아니 근데 집값 오른 거는 네. 김드럼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미국에 집을 샀단 말이에요. 한국에 있는 돈을 가져와서 미국에 집을 샀잖아요. 네네네. 그 상대적 박탈감이 되게 심해요. 왜냐하면 한국은 너무 올랐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 배는 떠나 보냈구나. 어차피 한국에 살지 않으니까 그거는 뭐 거주 기준으로 하면은 그런 거겠지만. 네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좋겠네요. 네, 서건만 그거 하나. 네. 그래, 부러워요. 한국에 살고 있어도 좋습니다. 모두가 그 배를 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놓친 사람 얼마나 시적절하게 실제로. 타야 돼요. 괜한 얘기 한 것 같네요. 저 다 그런 게 아니구나. 아니, 보통 40대들이 이제 그래도 그때 집을 살 때가 많았으니까 저희.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경제적 자유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진짜 잡을 수 있었다면 잡았으면 좋았을 기회인 건 맞죠. 근데 아무나 탈 수 없는 배인 것도 맞고. 결단을 잘 내리셨네요. 진짜. 보통은 지나봐야 알아요. 아씨, 저때 살 걸.
그 부동산이 아니라도 사실 우리가 이제 동산을 얘기해도 우리는 이제는 어쨌든 소득이 있잖아요. 그렇죠. 20대 때는 소득이 없었고 그게 좋은 점이 아닐까. 물론 돈 나갈 때가 많아서 여유가 있다고는 하기 힘들지만 경제적 그건 여유는 벌써- 40대에서 가장 20대랑 차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경제적 여유. 그 굉장히 큰 40대가 차이죠.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그치. 소득이 네. 피크인 시점 아니에요? 맞아요, 40, 50대가? 네, 맞아요. 쓸 일이 굉장히 많지만 그만큼 많이 그쵸, 버는 것도, 시점이긴 예. 하죠. 그렇죠.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 30대가 오히려 제일 잘 나갔는데 저희는 그건 거꾸로 약간 되니까 업의 특성상. 네, 업이 지금은 오히려 다운인데 하여튼 네. 30대가 좋았네요, 저는. 하여튼. 빨리 피크를 치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저희는 그러니까 음악계가 원래 20대 그렇잖아요. 때 제일 스타들도 빨리 벌기 마찬가지고. 시작했잖아요, 서건반. 그러니까 어우. 그렇죠. 점점 많이 깎여가는 벌었으니까. 깎여가는 분위기고 저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업계에 그래서 따라 많이 부동산을 버는 잘 피크가 샀네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40, 50대가 좀 경제적으로 제일 안정적이긴 얘기를 하죠.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얘기하니까 또 표정이 또 안 좋아. 했던 얘기. 부동산 얘기하니까 또 이 중에 피해자가 많아가지고 피해자가 많네요. 제가 또. 이 중에 피해자가 있어요? 이 중에 피해자가 있는지 난 아니 방금 뭐요? 양드럼도 뭐 양드럼도 그치. 뭐 이렇게 했다고 하고 그리고 또 부동산이요? 네 아니, 피해자가 아니고 피해를 피해는 아니고 받기보다는 하여튼 뭐, 네, 예. 저 같은 입장이 또 아닌 분도 있으니까 이 중에. 저는 피해를 좀 봤어요.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나갔다 서건반만 서건반만 지금 재미를 본 걸로. 아 근데 나이스. 다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이게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자본이 있고 이제 타이밍이 맞아야 되지만은 이제 네. 서건반은 일찍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기 때문에 맞아요. 자본이 그런 쌓인 것도 거지. 있죠. 네. 그 자본이 쌓였을 때 타이밍이 와가지고 살 수가 있었던 거야 그거를.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나는 안 그거를 해서 학비에 불어가지고 네. 완전히 결혼을 안 할 경우에는 사실 부동산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남들보다 굉장히 그렇죠. 늦게 하게 돼요. 그쵸, 네. 그게 크죠, 맞아요. 그게 되게 크더라고요. 그 맞는 말인 게 저도 빨리 산 이유가 돈도 돈인데 결혼을 일찍 했잖아요, 제가. 그게 되게 저희 차이가 작곡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저도 집 처음 살 때 되게 반대했었거든요. 왜 집을 내가 빚내서 사야 되나? 왜냐면 대출을 다 저한테 하라는 거예요, 저거 와이프가. 그러니까 공동명의인데 또 책임은 내가 다 져야 돼. 하여튼 이상한데. 네, 그래서-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아니야. 그냥 이건 하지 맙시다. 하여튼 이것도 같은 그런데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뭐 그때 안 샀으면 또 저는 지금 되게 그래, 사기 해내- 잘했지 뭐. 네, 하여튼 뭐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축하합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뭐 살면서 투기를 하려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그냥 그렇죠. 네. 그쵸. 생활에 내 맞아요. 인생이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어떤 거주요. 스테이지가 됐으니까 이제 뭐 거주요. 가족이 생겼으니 집을 사야 되고 뭐 이런 건데 맞아요. 그렇죠. 네. 그냥 타이밍이 맞아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과 뭐 이런 것들이 맞아가지고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쵸. 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어쨌든 40대는 그래도 뭐 경제적으로는 낫죠. 20대보다는 나았던 것 같고 훨씬 낫죠. 저는 제가 얼마 전에 집에 이제 그 드럼을 샀잖아요. 그 전자 드럼을 사놨는데 집에 그러니까 오. 그렇게 물론 싼 거 샀어요. 싼 거 샀는데 그걸 사고 나서 너무 쉽게 샀단 말이에요. 그냥 아마존에서 주문해가지고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그렇게 막 부담되지도 않고 그냥 바로 샀는데 생각해보니 그걸 받고 나니까 내가 20대 때 드럼을 살 생각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그렇죠. 드럼 팜플렛을 보면서 그쵸. 이게 뭐 야마하 커스텀은 이런 건데 이걸 나중에 가지면 좋겠지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 그거만 보고 있고 그래서 10,000원짜리 드럼 스틱 사면서 그냥 기분 좋아하고 막 이런 그럼요. 때가 생각이 났어요. 맞아. 근데 그때에 비하면은 나는 지금은 뭐 쉽게 사지만 그렇다고 뭐 그렇게 많이 치지도 않고 사실 요즘에 보면 물론 뭐 합주를 안 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드럼을 살려면 그때만큼 뭐 집도 있고 드럼도 있고 집도 있어야 돼. 드럼을 살려면. 그러니까 맞아요. 그죠. 공간이 그치. 있어요. 옛날에는 공간도 없고 그치. 그러니까 그쵸. 다 그 이런 모든 다 게 이제 안 됐던 거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는 사실 마음 먹으면은 내가 버는 돈으로 살 수 있으니까 저는 맞아요. 반대로 약간 열망하는 게 좀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 말이 맞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때만큼 좋지는 않은 거잖아요. 맞아요. 내가 그때 누가 나한테 드럼을 사줬으면 내가 막 너무너무 좋았겠지. 미쳤지 그치. 완전. 그러니까 그치. 근데 지금은 그냥 살짝 기분 약간의 미소? 미소 끝이야. 미소 속에 비친 그대. 그렇구나. 지속이 많이 안 되죠. 그 기쁨이. 그건 맞아요. 저희가 지금 좋은 점 얘기하는 맞다. 세션 맞죠 지금? 그러니까 침울하네요. 좋은 아니, 점 많아요. 아까 말했듯이 좋은 점 경제적으로 좀 여유로워진 거 맞고. 맞아. 그리고 욕심이 없다는 게 꼭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덜 복잡해요, 머리가.
맞아, 정확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게 저희가 계속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안 좋게 깔때기로 빠지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40대, 50대가 좀 힘들대요, 원래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서거만 말대로 또 55살 이상 지나면 또 괜찮아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되게 힘들어 보이셨는데, 예전에. 근데 은퇴하시고 나서 되게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이 그래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제일 행복하다고 계속 그러시던데, 부모님이.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맞는 게 그 조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행복 인생 지수가. 사람들 모두를 네. 평균을 냈을 때 언제 가장 행복하고 언제 가장 불행한가를 봤을 때 가장 행복한 시기가 30대하고 그 다음에 50 이후. 아, 그래요? 아, 가장 지금 되게 불행한 힘든 시기네요. 가장 불행한 시기가 40대입니다. 통계적으로. 네, 통계적으로 가장 사람들의 행복감이 가장 떨어진 시기가 40대예요. 이건 과학이야. 40대 힘든 거는. 아니 근데 과학이네. 그렇죠. 돈을 많이 40대 일도 번다는 건 많고. 그만큼 일이 많다는 거고 체력은 떨어지고 그렇죠. 네. 책임도 일이 많아지고. 많고 그 다음에 책임도 많아지고 그 그치. 위아래로 책임이 많아지고 그럼요.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40춘기라는 것도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맞아요. 어떤 그렇죠. 과도기니까 춘기가 있는 거죠. 맞아, 과도기. 맞아요. 과도기. 그리고 아직 머리는 또 말랑말랑하다고요. 또 요즘에 40대는. 그치. 그래서 본인이 그렇죠. 젊게 살고 싶고 말랑말랑하다. 이런데 또 사회적으로 해야 되는 책임도 많고 시간도 없으니까 그러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나라는 고민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쵸. 40춘기란 말이 나온 거겠죠.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질풍노도의 40대를 거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40대가 20대보다 적고 제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보면 이 상태를 딱 보면은 얼굴이 좋아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저도 느껴요. 아, 내 저도 얘기만 했어요, 느껴요, 저. 지금. 특히 얼굴이 좋아졌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외모가, 그러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20대 때 예수 소리 들었잖아요. 배철수 소리. 그거는 인정합니다. 네, 서건만 진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외모가 20대 진짜 때 외모보다 맞습니다. 훨씬 좋아요. 네, 그거는 인정합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게 이때 이런 느낌, 좀 이런 세련된, 지금 세련됐다는 게 아니라 저 이런 거 느낌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그러면 좀 연애도 하고 뭐 싶은데. 인정하는데 본인이 그렇게 네. 네, 굉장히 자부심이 근데 강한 것 같아요. 요즘 외모에 대해서. 각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제 20대 때 외모보다 제일 난 것 같아요. 저희가 다 그때 좀 서툴렀죠,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아니야. 나는 아, 20대 아니에요? 양드럼은 그랬던 것 아니고, 같아요. 양드럼은 아니면 저는 양드럼 아니에요. 아니고, 네, 양드럼 저는 아니에요. 그래요? 김드럼도 괜찮았어, 20대 때. 똑같아, 지금이랑 솔직히 김드럼 똑같고. 김드럼은 그때랑 진짜 변화가 없어요. 김드럼은 양드럼도, 제일 유지가 잘 된 것 같고. 양드럼도 비슷해. 제일 비슷해요. 비슷한데. 저는 지금 근데- 여기 계신 분들 화상으로만 뵙고 있지만 어느 때보다 가장 좋아 보이셔서 되게 기분 좋은데. 예. 저는 확실히 좋았어요. 저는 확실히 좋았어요. 그건 확실해. 좋아졌어요? 근데 나는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면은 깔테이처럼 또 다시 그런 얘기인데 좋아요. 지난 에피소드 녹음할 때 서건반이 내 얼굴 보니까 너무 싫다 막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네. 기억나요? 그 얘기 한 게? 네, 했죠. 그 얘기 한 거 기억나요. 기억나요? 네. 그러니까 난 요즘에 얼굴 보기가 잠깐 싫어지지 않아요? 거울 보는 게. 아, 왜 나이 들어서요?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거울 보는 게 예전에는 거울을 더 자주 봤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거울을 잘 안 보게 된달까? 좀 저는 예전에는 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거울을 아예 안 봤거든요. 저는 예전에. 저희는 어릴 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외모를 신경을 안 쓰는 분위기였어요. 외모를 신경 쓴 사람은 하남자다.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어릴 때는. 근데 이제 대학교 와서 그게 잘못된 교육인 것 같아요. 봤을 때. 그게 좋게 말해서 좋은 거지. 하여튼 근데 요즘은 오히려 거울을 자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송기타님. 딱 나왔네요 지금. 안녕. 지금 외모가 네, 방금 했던 말 취소하겠습니다. 예. 송기타는 상태가 좀 좋아졌다가 요새 안 좋아졌어 사실. 송기타. 돌려버리는데? 송기타가 지금 병원 갔다 왔잖아요. 아까 우리가 체력 얘기했지만 지금 송기타가 네. 뭐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 갔다 바로네요, 바로. 예. 송기타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건 총 집합체로 보면 돼요. 체력 안 좋아졌지, 외모 안 좋아졌지, 다 안 좋아졌다고 보면 돼요. 송기타는. 무슨 말이야? 주제가 그 얘기했어. 40대가 됐을 때 20대보다 좋아진 거 안 좋아진 거. 근데 안 좋아진 거 얘기 딱 하니까 네가 나오네. 딱 맞다니까. 체력 안 좋아.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송기타가. 네. 맞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네, 지금 어디시죠? 모두- 지금? 40대가 되어서 전보다 좋은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냐면 우리가 안 좋은 건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좋은 거,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좋은 거, 40대가 돼서 좋은 거는 뭐가 있죠? 안정감? 그래요. 네. 심적 안정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20대나 30대는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다거나 그런 약간 그치.
그런 압박감이 좀 있었던 반면에 지금은 압박감이 좋네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압박감이 이렇게 내가 알아서 잘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압박감으로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죠. 송기타 지금 목소리 약간 올리는데 괜찮겠지 나중에 이거 편집해도? 아니 그 편집할 때 할 수 있겠지? 아니, 송기타는 목소리가 되게 좋고 내가 봤을 때 송기타는 아까 40대 중에 좋아진 거의 대표적인 케이스인 게 뭔 소리야 갑자기? 20대 때 돈이 한 푼도 없었어 송기타가. 내가 알고. 아 진짜로 맨날 나한테 얻어먹었거든요. 제가 맨날 개인적인 그거를 그렇게 너무 하시고 매일 밥 사줬지. 밥 사줬지. 짜장면 사줬지. 돈은 우리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 이거 너무 좋다. 솔직히 양드럼은 좀 있었고 여건만도 있었고 돈 없었는데. 여건만도 있었고. 근데 송기타는 차원이 다르지. 송기타는 진짜 하루하루 돈이 없었어. 되게 고학생이었습니다. 고학생. 제가 기억이 다 나요. 제가 진짜 고학생. 그게 기억이 나나요? 네, 다 납니다. 저는 자취생이니까 용돈이 딱 들어왔고 부모님으로부터. 중요한 건 지금 안정감이 있다는 거. 그치, 역경을 딛고 성공했다 이거지 송기타가. 역경을 딛고 성공했다는 거지. 아니 안정감 얘기는 좋은 것 같은 게 송기타는 결혼도 일찍 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일찍 해서 이제 아이들도 지금 다 키웠지. 다 키워놨잖아요 지금 사실. 아니 다 여유가 그러고 맞아요. 이제 직업도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그 그럼. 얘기가 공감이 가요. 더 이상 뭐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없고 편안하잖아요 아무래도. 아니 할 건 많고 근데 아니 애를 다 키운 게 아니라서 애를 다 키우려면 출결을 시키든지 그 정도 가면 이제 다 키운 것 같고 아직까지 힘들어요. 똑같아. 내가 보니까 그 나이 때 계속 힘든 게 계속 있다니까 애는. 안정감은 사실 저도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 제가 20대 30대 때는 좀 더 변화를 더 추구했던 것 같은데 이제 어느 그쵸. 순간 30대 이후부터 제가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지금 이렇게 방향을 틀고 이제 현재 직업을 가지게 되면서 안정감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안정감이 그거를 제가 원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꼈어요. 아, 내가 이제 안정을 원하는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하면서 맞아요 그런 거. 좀 특이하다고 그런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을 그전에는 한 번도 안 하다가 어느 순간 넘어가면서부터 안정을 추구하게 된 그런 게 확실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20대에 비하면 당연히 지금은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확실히 장점인 것 같네요. 맞아요. 그 안정감 속에 그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금 느끼기에 필요 이상으로 바빴다면 그 전에는 지금은 알아서 혹은 노력하에 가지치기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쓸데없는 고민이라든가 쓸데없는 욕심이라든가 다 상대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조금씩 그런 가지치기가 되니까 조금 본인의 우선순위에 맞게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게 뭐 사람에 따라서는 뭐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뭐 가족이 될 수 있고 가까운 지인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정말 듣고 싶은 음악이 될 수 있고 그 전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많은 발품 팔면서 더 다양하고 더 새로운 거를 추구를 했다면은 이젠 그게 조금씩 좁혀져서 이젠 그 불혹을 기점으로 약간 그렇게 조금 더 이제 안정감을 찾게 되지 않나. 다 공감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생각나는 거 이제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쯤에서 이번 에피소드는 접는 것으로 하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 내용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빠이. 네, 좋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봐요.